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원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가방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진숙 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네. 23일 날, 1월 23일 날 탄핵 4대4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우선은 헌재는 네.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정말 유명을 달리하셨는데도 네. 이상민 장관도 그때 8대 0인가? 맞습니다. 기각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결과를 놓고 뭐 너무 우려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4대4로 기각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네. 이진숙 탄핵이 내용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네.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죠. 국회 소추 자체는 적법하고 남용이 네.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는데 특히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의 탄핵 남발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잘못됐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5번 행사했습니다. 아, 맞네요. 그 마지막 거부권이 김건희 특검법이었어요.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6번, 네. 최상목이 7번, 13번, 25 합하면 38번의 거부권을 네. 윤석열 정부가 행사한 겁니다. 예. 거부권이 합헌이라면 탄핵 또한 합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4대4가 되긴 했지만 특히 이번에 그 재판관들 중에 많은 수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중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숙의 행위에 대한 탄핵은 네. 김형두 재판관의 고뇌 어린 부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보충 의견. 김형두 재판관. 네. 보충 의견. 예. 거기 보시면 행정부의 행위를 국회와 사법 행위가 견제할 수 있는데 견제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요지의 얘기가. 예. 네. 그리고 이진숙의 행위가 설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할 정도인가를 판단했다는 요지의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의 행위는 전 국민이 방송으로 다 봤듯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네. 예, 위법적이며 행상 책임, 이 사람이 대통령에 복귀했을 때 2차, 3차 비상계엄을 또 할 것이다. 예. 예,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다르게 어떻게 판단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눈으로 국회를 군인이 침탈하는 걸 봤고 선관위 침탈 장면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됐는데 이걸 헌법재판관이 뒤집으면 그분은 누구든지 없겠지만 그거는 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법 이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 때 그때 사건이랑 윤석열 사건하고는 다른 것이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네. 근데 기각 결정 나자마자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를 하면서 이 내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의 탄핵의 정당성을 이진숙 스스로 증명했다고 봅니다. 아하. 저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고 이진숙은 극우 유튜버에 나가서 극우 여전사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몸값 올려서 네. 다른 스스로의 개인적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 욕망, 뭐 정치적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저러는 이미 것이다. 출마한 적이 있어요. 있지요? 근데 예. 뭐 예. 떨어졌죠. 예. 네. 그 위원장님, 그럼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 만약에 또 2인으로 결정을 하거나 방통위에서 또 MBC를 괴롭히거나 뭐 등등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 방통위에서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우선은 방통위에는 네. 정무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 관료들이 네. 이게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네. 이진숙이 더 이상 전행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 견제를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예. 만약에 위법 행위를 하면 다시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탄핵 소추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이제 위법 행위의 정도를 따져봐야 아하, 되겠죠. 그러나 예. 누구나 사람은 예.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계속 눈을 뜨고 바라볼 것이다. 방통위를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래 마은혁 헌법재판관 헌법심판 뭐 권한쟁의 선고가 네. 예정됐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 네. 부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이 워낙 말대로 안 되는 헌재 흔들기. 네. 예, 게다가 사법부 침탈 행위까지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최상목 측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고 가겠다. 예, 라는 의지. 그래서 절차상의 흠결은 하나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네. 그건 판사들이라는 그 사회적 존재 형태에 따라 저는 그런 선택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네. 심리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은 그런 뭐 국힘이 권영세, 권성동 전부 다 그 법조인이잖아요. 네, 검사. 그런 사람들이 헌재 흔들기를 하고 대통령의 외부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고시를 통과한 네. 헌재 재판관들 그리고 그 경력을 믿습니다. 아하. 지금 시간을 조금 이제 벌었다고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네. 헌재가 예를 들어서 인용 결정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최상목 대행이 따를까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답답하시고 민주당이 왜 속 시원하게 못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때로 왜 이렇게 내란이 진압이 안 되지 싶거든요. 진압이 왜 안 될까? 예, 그러나 중요한 것. 이게 친위 쿠데타인데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친위 쿠데타 성공하죠, 통상은.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의 사실은 현실적 의미는 뭐냐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부 장악은 실무는 국장급이 하지만 정무직 장차관을 내려보내서 장악하는 건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위 쿠데타는 해결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자.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극적 가담자고 어디까지가 소극적 가담자이며 누가 반대했는지를 검찰의 확실한 수사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저는 애초에 한덕수부터 탄핵해야 그 내란 세력들의 구심점이 없어져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봤거든요. 윤석열 이전에 한덕수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고 한덕수가 저렇게까지 그 내란의 중심일 줄 몰랐던 거죠, 모두가.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최상목은 그래도 경제수장이었잖아요.
탄핵이 우리 경제에 미친 네. 악영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한덕수처럼 버티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혹시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러면 또 민주당에서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니다. 보기에는 예. 헌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가. 예. 왜냐하면 이미 헌재가 예. 인용 결정이 났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네. 이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헌재가 판단했잖아요. 예. 이번의 경우는 만약에 최상목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이런 결정을 냈는데 임명 안 하면 헌재가 어제 냈던 헌재 관계자 입장, 네. 예, 그 입장에 따라 이미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공개적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국민적 동의가 25% 제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길이 열립니다. 네. 자, 계속 지금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관을 계속 이렇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회피 촉구 의견서도 제출하고 지금 재판에 앞서서 이렇게 재판관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란 세력은 입으로는 법치를 얘기하지만 그 법치는 자기를 위해서 복무할 때만 법치고 예, 자기에 반하는 결정을 법치가 할 때는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흔드는 존재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법 연구회가 4명이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권성동 권성동 본인 얘기가 강원랜드 건 때 그때 무죄 때린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예요. 그때는 우리 법 연구회에 대해서 칭송하더니 하여튼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이건 이제 보수 언론을 믿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 유튜브의 시대, SNS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 모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판단,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진숙도 그 헌재가 판단한 건데 그래서 기각시킨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결정으로. 그러면 그것도 안 받아들여야죠. 그러네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저 집단은 저는 정말 국민에 의해서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변론기일에 많은 증인들, 특히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아마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선 어제 윤석열 공소장이 JTBC에 의해서 공개됐어요. 보도가 됐습니다. 그 공소장을 읽어보면 그게 헬기 항목인가로 요목이 나누어져 있고 이제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우선은 그동안에 헌재에 나와서까지 했던 윤석열의 거짓말. 윤석열이 김용현을 신문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유도했던 거짓 정황. 들이 다 폭로됐어요. 우선 첫째, 저는 가장 요즘 관심 있는 게 언론사 단전 단수 때 그게 당일 24시 경찰을 투입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 이걸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나왔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병력 규모도 당일 국회 본청에 침투한 경찰이 12명, 병력이 12명이었다고 윤석열이 헌재에서 주장했는데 그 규모가 3,000, 1,000 규모였다. 군대 1,000명 동원할 수 있다고 김용현이 보고하잖아요. 그런 정황까지 검찰 공소장. 이 검찰은요, 윤석열의 정치 검찰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심지어 경찰청장한테는 6번이나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고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등 이제 핵심 증인들이 대통령의 헌재에서 나와서 한 거짓 증언을 탄핵하러 나오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역시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이 출석합니까?
저는 출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본인이 저도 지금 핑계 될 것 같기도 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이럴 때 윤석열이 그동안에 했던 행태를 보면 네. 양극단의 두 개예요. 그렇죠. 하나는 36개 예. 있고 다른 하나는 나와서 네. 또 지난번처럼 내가 너 임명한 거야. 네. 이런 식의 태도로 음흠. 가스라이팅을 전 국민 앞에서 네. 그 증인들한테 하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양극단의 두 선택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두 개 다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볼 것 같은데 또 어제 네. 보도된 것 중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진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다 윤석열, 김용현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이거 공소장 내용과 일치합니다. 일치하지요. 그게. 예. 예, 그래서 국회와 선관위가 핵심 타깃이었고요. 네. 한동훈, 이재명이 핵심 타깃이었고요. 음흠. 거기에 덧붙여 우원식 의장을 체포해야 네. 비상계엄 해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이 핵심 타깃이었다. 네,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실이다. 자, 그리고 오늘 홍장원 차장이 나오니까요. 홍장원 차장이 나오는데 통화 기록을 헌재 요청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측에서. 혹시 다른 정치인과 통화해서 네, 네. 뭐 통화했냐 봐가지고 예. 홍장원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네. 홍장원 하나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뭐 본인이 임명한 다수 홍장원도 본인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너무 증인이 많기 때문에 예. 예, 별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뭐 윤석열 출석을 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하고 윤석열 두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네. 요거는 좀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싸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장원 차장의 네. 진술은 일관돼요. 똑같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처음에 비상계엄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겁주려고 했다는 취지였다가 국민에게 민주당이 뭐라고 했죠? 이상한 행동을 어쨌든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재판받을 때 말 바꾸는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일관된 진술, 그게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윤석열의 왔다 갔다 하는 증언, 이 세상의 중심이 오직 윤석열, 김건희뿐인 듯한 내가 법이요 진리요 내가 국가다라는 그 태도, 본인에게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재적 사고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할 것 같아요. 횡설수설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있긴 한데 윤석열의 옥중 정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지도부 개인 접견이라 하겠지만 지도부하고 첫 접견도 했었고요. 일단은 지도부 접견은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국힘이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국힘의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같은 사람 내란 수계에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 스피커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그 당의 1호 당원이 내란 수계면 그게 내란 정당 아닙니까? 내란 정당. 그걸 자인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국힘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극우는 폭력을 용인하는 집단이거든요.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옹호하는 걸 보고 저는 극우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걸 자인하고 있다. 결국 이제 상황상으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고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등동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언제쯤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언제까지 같이 있습니까? 혹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입니까? 네, 그때 질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지금도
지금 극우 집회 세력들의 분열,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예. 정광훈의 책임론 예. 등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그 윤석열 사저를 찾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것. 네. 이런 것이 다 차곡차곡 이렇게 그런 어떤 윤석열과 손절하려는 과정인데 네. 파면이 딱 벌어지면 헌재가 파면해 버리면 그때는 뭐 한 10% 정도 남고 나머지는 손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윤석열은 일단 헌재에서 파면되면 1호 당원 지위부터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오만한 거예요, 국힘이. 아, 그러면 무슨 근데 짓을 그때 해도 되고 너무 비상계엄도 장난처럼 해도 되고 의원님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고 옹호하고 이래도 우리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굳건히 있다. 극우적 보수 세력이. 예. 이런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탄핵되고 2달 안에 대선 치러야 되니까 그럼 여보세요?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의원님 여보세요? 아유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여보세요? 네, 의원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 연결이 잠깐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대선 국면하고 그렇게 그 등 돌리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대선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스스로 진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허구적 악마화에 기대고 있어서 지금 저 전략은 대선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인데 그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의 판단이 안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